가끔 연예 뉴스 한 줄이 돌발적으로 팽창의 대중의 감정 회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 있다. 최근 트로트계에서 확산된 형탁 음원 사재기, 수십억 빛 2,000원과의 절교설 소동이 정확히 그런 사례다. 작은 불씨가 커뮤니티 단톡방 유튜브 썸네일을 거치며 덩치를 키웠고 급기야 광고주들이 영탁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검언이 명의로 거액대출이 진행됐다는 과격한 서사가 더 칠됐다. 의혹의 화살은 자연히 그의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현재 넘사벽 띵기를 구가하는 2,000원에게로 향했다. 둘이 그렇게 가깝다더니 왜 침묵하느냐 형제의리란 말도 거짓이었나 같은 질문이 연이어 쏟아졌고 포털 댓글창에는 확인되지 않은 단정적 비난이 줄줄이 달렸다. 뉴스 소비의 속도는 불붙은 기름처럼 빨랐지만 정작 팩트체크는 한 발짝 뒤처졌다. 결국 며칠 만에 해당 루머는 기획사 공식 해명과 광고업계 확인 과정을 통해 허위의 과장임이 드러났지만 이미 양측 팬덤은 피로감을 호소했고 자극적 제목을 달았던 몇몇 채널은 사과한 줄 없이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는 식으로 슬그머니 빠져나갔다. 이 사건은 클릭 경제에 길들여진 국내 연예 미디어 환경이 얼마나 허약한 토대 위에서 굴러가는지를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먼저 논란의 시발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축발 영상에 등장한 인물은 스스로를 방송작가 출신 연예계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영탁이 과거 소속사를 통해 음원 스트리밍 플레이 수를 인위적으로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브랜드 계약서 원본을 봤다. 광고주 쪽 손해배상 청구서가 돌고 있다는 식의 묘사를 덧붙였지만 실제 문건은 한 장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저 자료가 너무 민감해 가릴 수밖에 없다는 변명만 반복했다. 문제는 이러한 근거 없는 디테일이 오히려 시청자에게 신빙성을 가장한 스릴을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자극적 썸네일과 편집 자막이 더해지면서 영상 조회수는 단숨에 수십만 회를 돌파했고 채널 운영자는 광고 수익을 거머쥐었다. 이른바 더뷰징 저널리즘의 전형적 구조다. 더욱 심각한 건 이러한 가짜 정보가 검색 키워드를 타고 주류 매체 기사 제목에 재활용된다는 점이다. 음원 사재기 의혹 진실 공방 같은 어중간한 헤드라인은 사실 확인 의무를 피해가며 클릭을 유도한다. 독자는 제목만 읽고 역시 뭔가 있나 보다라고 추정한다. 2차, 3차 복제 단계에서 악성 루머는 누군가가 말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기정사실화된다. 그렇다면 실제 사실관계는 어떨까? 영탁이 모델로 활동 중인 건강기능 식품 아웃도어, 대부업체 등 세 곳 모두 계약 해지설은 사실 무근이라고 공식 서면 회신을 보냈다. 특히 비사음료 브랜드 홍보팀장은 광고 리뉴얼 시즌을 앞두고 자연스럽게 집행주기가 끝난 것이지 사재기 의혹 빚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행상 이미지 리스크가 생기면 통상 모델 교체 보도자료 배포 위약금 협상 수순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서도 루머는 설득력을 잃는다. 빚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영탁 모친명의 부동산은 현재 금융권 근저당이 없는 상태이고 법원 등기부 열람 결과도 채권 최고액 영원으로 표시됐다. 즉 수십억 채무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그럼에도 루머가 꽤 오랫동안 유통된 이유는 험마빌라는 키워드가 대중의 감정 버튼을 세게 누르기 때문이다. 가족 도덕성 의리 서사는 언제나 조회수 보증 수표다. 2,000원 측의 침묵 전략은 어떨까? PC뮤직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일일이 반박하는 것은 루머 확산을 돕는 결과가 될 수 있어 법적 조치를 포함한 일괄 대응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로 고소된 유튜브 채널만 4곳이다. 초기에는 동료를 네거티브로 묶지 말라는 온건한 메시지를 택했으나 세 번째 동일 루머가 돌자 강경 대응으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그는 2,000원의 SNS 정상 콘텐츠는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며 절연설을 일축했다. 실제 2,000원은 논란이 피크였던 주간에도 라이브 방송에서 팬사연을 읽으며 교즘 노래 2곡 녹음했어요. 얼른 들려드리고 싶어 미치겠다고 웃어 보였다. 일부 팬이 정탁 얘기 좀 해달라고 요청하자 답변하라면 기사가 또 자극적으로 쓰인다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불필요한 소모전을 차단하려는 의도 다
그렇다면 영탁은 정말 연예계에서 사라졌다는 말처럼 잠적했을까? 올 초부터 그는 서울과 대구를 오가며 피아노 작사 수업을 병행 중이다. 일종의 셀프 리빌딩 과정이다. 지난 시즌 앨범이 흥행했지만 퍼포먼스 부막성 모두 더 단단히 다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사 내부 기획안에 따르면 올 여름 발매 예정 EP에는 영탁 본인 이 3곡 이상 작곡 및 작사로 참여한다. 쇼케이스 연출도 경탁 월드 페스티벌 콘셉트로 혼자 전체 디렉팅을 맡는다. 팬덤은 조용히 잠수를 탄 게 아니라 내실을 준비하는 중이라며 응원 의견이 우세하다. 한편 방송 제작진 측은 금원 사재기 의혹에 대한 추가 취재 요청을 거절했다. 기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론, 인한 사안을 반복 제기할 의도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2021년 프로그램 동네 한바퀴 촬영 당시 비슷한 루머가 제기됐고 수사 결과 형탁 측 개입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사안이 유독 파장을 키운 데는 아날로그 라디오 세대와 디지털 쇼폼 세대가 한 공간에서 충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로트 팬덤은 중장년층 비율이 높아 유튜브 카톡 링크로 전해지는 이슈 영상에 취약하다. 제목에 충격 경악 폭로 같은 단어가 붙으면 클릭률이 200% 이상 뛴다는 데이터도 있다. 그 과정에서 사실 확인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쉽다. 반면 젊은 세대는 유명 스트리머 김플루언서의 짤막한 해명만 확인해도 곧바로 루머네라며 관심을 꺼버린다. 결국 동일한 소문이 세대별로 전혀 다른 체감 온도를 보이는 상황이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K-팝 팬덤은 악성 루머의 즉각 공식 링크 공유 캡처, 인증 같은 자정 메커니즘이 활발하지만 트로트 팬덤은 그런 네트워크가 아직 약하다며 기획사들이 공식 해명 이미지를 스크립트 형태로 배포해 팬들이 쉽게 퍼나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 사이 2,000원의 차트 퍼포먼스는 순풍에 돛단 듯하다. 사랑은 늘 도망가는 발매 이후 멜론 월간 차트 석 달 연속 탑 3진이 플로벅스에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스트리밍 누적 2억 회를 돌파했고 유튜브 라이브 클립 역시 4천만 뷰를 넘겼다. 이 곡은 원곡자 이문세의 허스키한 선율을 어쿠스틱 기타 한 올 남은 듯 담담하게 재현하면서도 호흡마다 살짝 풀어놓는 바이브레이션으로 2,000원 특유의 서정적 호소력을 살렸다.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가 종영한 지 한참 지났음에도 OST가 롱런하는 건 이례적이다. OST 관계자는 보통 드라마가 끝나면 테마곡도 수명 주기를 다하지만 이 곡은 2,000원 자체 브랜드 파워가 콘텐츠 주기를 역주행시켰다고 말했다. 지상파 시청률도 여전히 강세다. KBS 송년 특집 반독쇼는 동시간대 16%를 기록 콘텐츠가 세분화되는 스트리밍 시대의 가구 시청률 2자릿수를 넘겼다. 더 주목할 것은 남녀노소 시청층 골고루 분포했다는 점이다. 닐슨 코리아 데이터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시청률이 3.9%로 집계돼 트로트 프로그램엔 비교적 낮았던 뉴스 세그먼트에서도 반응이 확인됐다. 이는 2,000원이 유튜브 쇼츠 틱톡 챌린지 등에서 감성 발라드 쇼폼 트로트 장르를 개척하며 이용층을 확장한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 눈 내린 데이 챌린지는 배경 사운드로 2,000원 노래가 삽입돼 틱톡에서 2주 만에 1억 뷰를 돌파했다. 영탁의 컴백 준비 역시 만만치 않다. 평소록 블루스를 즐겨 듣는 그가 이번엔 블루그래스 트로트라고 부르는 실험적 사운드를 시도한다. 미시시피 델타 블루스의 하모니카 리프를 접목한 곡 배드 메모리 가제는 기성 트로트 팬에게 이질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제작사 므컨터 측은 에일리 밴 등 발라드 팝 가수와 협업해 젊은 감성을 끌어오겠다는 전략이다. 결국 2022에서 2023년 국내 트로트 시장은 2,000원의 정통 플러스 발라드 하이브리드 영탁의 블루스 크로스오버 그리고 신인 비네의 머반 트로트가 삼각구도를 형성하며 변화를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논란을 통해 우리는 3가지 교훈을 얻는다. 첫째, 음원 사재기라는 키워드는 여전히 파괴적이지만 허위사실 유포로 이어질 경우 법적 산업적 부메랑도 그만큼 거세다. 둘째, 기획사와 팬덤이 손을 잡고 정확한 데이터를 신속히 공유해야 허위 정보의 재생산을 막을 수 있다.
셋째, 결국 대중의 귀와 눈을 사로잡는 건 루머가 아니라 무대다. 이찬원, 영탁 두 사람 모두 여전히 라이브 부문 시장에서 건재하며 서로 다른 방향으로 트로트를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다. 그러니 루머피드의 시간을 빼앗기기보단 즐겨찾기한 플레이리스트를 재생 목록 첫 줄에 올려두는 편이 낫다. 이찬원이 갓 녹음한 신곡 티저를 공개하면, 혹은 영탁이 블루스 하모니카를 손에 쥐고 무대에 오르면 그 순간 확인되는 떨림이 곧 가장 진실한 팩트다. 음악은 원래 숫자나 소문이 아닌 고막과 심장이 맞닿는 지점에서 진가를 드러내는 법이니까.